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7-3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이 뭔가? 도대체 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요. 먼저 상담과 심리치료의 필요성.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과정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죠. 자, 여기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1, 2, 3, 4, 5, 6, 7. 우리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해결을 해야 행복한 삶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정체성 회복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를 바로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발전과 변화입니다. 인간은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큰 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계속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떤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룬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니까요. 다섯 번째는 문제들이 부딪히죠. 에덴에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조절하고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게 돼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상담이 필요하고 아플 때는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만 상담과 심리치료를 좀 분리해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우선 상담과 심리치료는 같은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는 큰 틀에서 보면은 내면의 세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 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성을 두게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상담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는 치유적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상담. 여기에는 일반 상담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 교육 상담, 비즈니스 상담, 심리 상담, 결혼 상담, 인생 상담, 자녀 상담 등 일반적 정보 제공, 일반적 심리 치료에 대한 상담 등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상담을 하게 돼요. 세무 상담, 또 무슨 법률 상담, 또 교육, 인생, 이런 상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독교 상담이 있죠. 신앙 상담, 가정 상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 일반 상담처럼 범위가 넓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담과 심리치료는 성격상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치료라고 할 때는 자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죠. 일반인들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세분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기독교 상담이 다룰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 그 다음에 인생 상담,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컨설팅, 코칭, 변화와 발전, 적성과 진로, 기타 내용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자, KDM G7 기독교 상담의 상담자가 가져야 할 기본 요소. 우리 G7 상담. 기독교 상담자가 가져야 될 상담의 기본 요소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해야 돼.
자아가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심리를 건강하게 상담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상담은 결국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해야 하며 훈계나 책망은 금지해야 되고 문제의 핵심을 잘 찾고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의 답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동행의식을 가져야 한다. 부드러운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상담자의 얼굴 표정, 인사, 언어의 부드러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이런 방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훈계하면 안 되고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의 능력, 중요 핵심 찾기, 공감하기, 코칭적 기술, 질문, 답 찾아가기, 내담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기, 영적인 것이나 현실적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상담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유. 그러니까 심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부분, 치유 상담이죠. 자, 우선은 심리 상담. 그냥 상담보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폭이 좀 더 좁혀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염려, 삶에 있어서 부딪힌 마음의 문제를 상담한다. 이렇게 좀 더 좁혀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담 그러면 뭐 신앙 상담이에요, 뭐 법률 상담이에요, 뭐 무슨 상담이에요, 자녀 상담이에요 이렇게 넓어져 버리지만 심리 상담 그러면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심리 치유입니다. 심리 치유라고 하면 병적 증세가 진행된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나 기타 정신과적인 부분들을 치료하게 되죠. 역시 세상적인 심리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 기법, 약물 치료 등을 사용하는 반면에 기독교 치료, 특히 G7 심리 치료는 영적 치료와 5가지 성품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네. 자, 어떤 때는 종합적으로 저도 상담할 때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필요하면 받고 또 심리치료 전문 그런 연구소에서 필요하면 상담도 해보고 이제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G7 심리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아픔을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게 도와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심리치유에는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예방이 있죠. 예방. 아프기 전에 기쁘게 사는 것. 마음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픔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건 치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치유한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은 또다시 이제 그런 상태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발전을 시켜야죠. 오히려 그걸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자기 좋은 경험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최고의 치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치유, 관리, 발전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담과 심리 치유의 영역은 이제 우리는 3가지로 다룬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성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5가지 성품 응용 치료. 그 다음에 사회적 방법이나 의료 치료를 권고해서 또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약이 필요한 경우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가 다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병원, 그것은 의료기관의 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권고해서 종합적으로 또 상담은 상담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성치료, 5가지 성품 응용치료, 그 다음에 사회적 방법 및 의료치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G7 심리치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